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늘 영상은요. 교사 교육에 관련한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최근에 받아봤는데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꼭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인스트럭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 이 매스메릭 측면의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하고 계신 교사들을 위해 과연 이런 교육 과정의 매터리얼과 그다음에 클래스룸 인스트럭션을 연결시키는데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느냐라는 굉장히 멋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챕터 2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 2에 보시면은 이제 매튜 브라운이라는 이제 선생님께서 나오세요. 일단은 이 매튜 브라운의 이제 이 선생님의 내용을 좀 읽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어떤 이론들이 상황인지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지도제 아니면은 이제 도제 이런 관련한 이런 이론들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 교사 교육에서 인스트럭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좀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The Teacher Tool Relationship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교육과정 매터리얼의 이제 사용과 그 다음에 설계를 좀 이론화하는 그러니까 뭔가 제목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제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교육과정 자료와 이제 설계에서의 그 사용을 어떻게 이론화 시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답은 아마 상황인지 이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갈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읽을 때는 뭐 어떤 목표점이나 아니면 핵심 내용을 맨 처음에 간추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한번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만 조금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라운이라는 학자의 그 아티클들 중에서 제가 좀 재미있게 읽었던, 재미있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흥미롭게 읽었던 그 아티클 혹은 그 책 내용 중에 굉장히 음악과 관련한 그런 사례를 보이는 그런 아티클이 있었거든요. 뭐였는지는 또 정확하게 또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또.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음악,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 대한 그런 어떤 은유였던 걸로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도 좀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쯤 보시면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같은 이런 악보를 사용을 하는 그 연주가 좀 동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두 개의 연주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화적인 영향이나 맥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뭐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차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연주자가 악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연주의 많은 부분은 공연 중에 이루어지는 좀 창의적인 작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의 실천 사이의 관계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과 뭐 한 10년 전에는 아마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자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교사 중점적인 어떤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과연 이 교사가 이 수업 내에서 창의적인 어떤 연주를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사고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그 안에 이제 도메인을 집어넣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린 시절에는 좀 사고를 많이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수준 높은 지식들을 좀 이렇게 결합시키면서 좀 전문가가 탄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형적인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조금 더 이 브라운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역시 좀 재미가 좀 덜하거나 저한테 흥미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구 진도 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저한테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흥미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좀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육 철학과 좀 맞닿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브라운 선생님의 연구물을 몇 가지를 보면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improvis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아마 여기서 나오긴 할 텐데, 뭔가 우리는 굉장히 교실 상황에서 뭔가 어 설계를 굉장히 촘촘하게 했다 하더라도 좀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 돌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사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나 아니면 경력이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봐서 대단해, 이거라기보다는 제 관점은 스스로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하나의 수업 속에서 교사가 뭔가 오케스트레이션처럼 계속해서 뭔가 연주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좀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연주자가 악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연주의 많은 부분은 공연 중에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전에 한번 무슨 오케스트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마지막쯤 가서 자장가를 들려주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의 자장가의 그 곡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는 않았지만 뭔가 편곡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편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그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이제 제스처나 이제 약간 재미있는 그런 어떤 장면, 광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가미되면서 정말 뭔가 좀 귀여운 하나의 자장가가 좀 만들어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휘자분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의도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주자가 모차르트 자장가라는 그 악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굉장히 좀 창의적인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도 사실 우리가 하는 기반으로 하는 거는 사실 뭐 수업 지도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날의 학습 목표라든지 그날에 배워야 될 어떤 컨텐츠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 수업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창의적인 작업이 가미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 실천 사이의 관계도 이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경우 실천자는 해석과 적용을 통해 초기 개념을 좀 실현한다. 유사성은 존재하지만 이제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제가 좀 하나 더 깊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 브라운이 말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뭐냐면은, 너네 너무 이제 현실에 동떨어진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이게 좀 실천적이고 좀 실제적인 과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사들이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에서 이제 교육과정 자료나 이제 교사의 실천이 어떻게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음악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 음악이 좀 악보에 의존하는 것처럼 교실 수업도 교육과정 이제 자료에 좀 의존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음악가들이 음악 개념을 해석하고 표현하듯이 교사들도 교육과정 자료에 담긴 개념과 표현을 좀 해석하고 좀 구현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논문을 읽다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practition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교육에 대해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뭐 이론도 좋고 뭐 내용도 좋아, 근데 결국에는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artifacts를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산출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산출물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이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제 매개한다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설계를 할 때 산출물이 있을 때와 산출물이 없을 때 굉장히 과제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활동의 끝에 산출물이 수행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리고 산출물은 동시에 행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좀 제한하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산출물로서 교육과정 자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산출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자료가 교사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체육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장대 높이뛰기에서 장대가 선수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처럼 이제 교육과정 자료도 이제 교사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에 제가 교사 교육에 관심을 들였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했었던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과정 자료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자료가 얼마나 영향이 있었느냐, 약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이 부분을 볼 건데, 교육과정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 좀 인간의 능력을 좀 확장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과연 교사들에게 어떤 교육과정 자료를 좀 주면 좋겠느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단순히 이게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맥락에 맞게 좀 해석하고 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약간 교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좀 설계 같은 것들을 좀 즐긴다면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계라는 거를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뭐 자료를 좀 수정을 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 일부 요소를 좀 생략하거나, 자료를 좀 완전히 좀 재구성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서로 약간 쌍방향적으로 서로 약간 여기에서는 약간 인터랙션,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사가 그래서 교실 활동을 좀 설계를 할 때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설계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등의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브라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오프로딩과 그다음에 어댑테이션과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던 improvising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의 오프로딩, 어댑테이션, 어댑팅, 그 다음에 improvising, 이 세 가지가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로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날 것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오프로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댑팅은 좀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오프로딩을 하지 않는 교사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교사들인 거예요. 자료를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거. 근데 뭐 표절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유형을 나누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교사가 수업을 준비를 할 때 그냥 준 대로 그냥 썼느냐, 아니면 준 걸 좀 수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수업 목표, 그런 어떤 설계에 기반해서 좀 수정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이 임프로바이징은 사실은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활동을 창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임프로바이징이 이제 뭐 신입 선생님들, 그러니까 뭐 예비교사든 어쨌든 신입 선생님들이 쉽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 본다면 좀 경력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이제 딱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학습자의 어떤 수준이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나서는 결국은 그 나머지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임프로바이징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그런 어떤 경험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근데 또 이 임프로바이징 자체가 전문성을 얘기한다고는 좀 어려운 것이, 뭐 맨 처음에 자기가 설계를 했는데 잘못해서 그게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좀 자료를 기반으로 좀 새로운 활동을 좀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이 이제 pedagogical design capacity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제 교수 설계 역량. 근데 교수 설계라고 하면은 좀 instructional design이 생각이 나니까 뭔가 교육학적 철학이 담겨져 있는 설계를 이렇게 하는 능력.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인식하고 이제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조금 좁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에는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이제 그런 건 능력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수정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교수 활동을 설계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어진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할 수 있냐, 랩팅, 그 다음에 이런 자료, 기본 자료가 있지만 좀 창의적으로 자기가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의 능력을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교사 교육하면 또 빼놓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초보자와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차이에 대한 건데,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문가는 조금 더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더 효과적인 교수 활동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임프로바이징과 좀 밀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보자도 역시 임프로바이징 하는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와 초보 교사 사이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자료가 이제 다양한 자료 사용자와 목표를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효과적인 교육과정 자료는 좀 유연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좀 다양한 맥락에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과정 자료를 이해하고 설계 능력을 개발하고 교수 전략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교사의 전문성을 좀 발달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 안에 이제 많은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당연하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서 네,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서 좋은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